2017년도 12월에 제가 왔거든요. 잊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 12월 27일에 와가지고 제가 강재관 선생님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경남대와 마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과 젠더로 이제 한 차원 나갈 텐데요. 몇 번이나 생각하지만 저는 큰언니 역할이 아닙니다. 저 삶이 깍두기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덧 이렇게 언니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 항상 부끄러움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왜 항상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왜 시작하니? 여기 계시지만 송희진 박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리빙랩은 신기하다. 여성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여성들이 성과를 낸다. 그리고 리빙랩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돌파구를 연 것이 다 여자들이다. 언니들이다. 리빙랩은 언니들의 작품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 1회 때 시작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멋진 여성이 많을까? 그리고 리빙랩을 할 때 왜 여성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할까? 그리고 여성들이 왜 성과를 낼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젠더 혁신이나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갖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이겁니다. 지역 문제 해결이나 지역 혁신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활동상에 어려움은 없는가. 항상 우리 정은희 교수님께서 리빙랩은 눈물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이나 연구 역량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없을까, 그리고 차세대 주자와의 어찌 보면 교류나 협력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리빙랩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포항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리빙랩 활동하는 주자가 오기로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못 오고요. 자, 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항 쉽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도시죠. 그리고 포항 공대의 도시입니다. 남성 중심의 철저한 남성 중심인데요. 저희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쭉 하면서 리빙랩 활동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리빙랩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놀렸습니다.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부터 성 박사님이랑 같이 만들어 가려고요. 자, 그러면서 저하고 리빙랩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포항을 내려간다 할 때 우리 송희지 박사님도 계시지만 벌벌벌 떨었어요. 경상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런 부분, 그리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시련을 겪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김은영 박사님하고 저하고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2회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도 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포항에서 리빙랩이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찌 보면 지역 속으로 침투하는 곳의 역할을 김은영 박사님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부와의 네트워크, 송희지 박사님과 저하고 가가지고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금은 포항이 리빙랩의 대표 지역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저건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포항에서는 어느 정도 여자가 활동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막는 거예요. 제가 좀 발표를 좀 해달라, 아니면 여러 군데 모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달라고 하면서 좀 더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야지 왜 너가 가? 그러면서 지금 외부 활동이 거의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한쪽으로는 리빙랩이 그동안 했던 포항시의 어떤 사업에 그냥 붙이는 거로, 그냥 뭐 기존 사업하고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지금 리빙랩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노성여 선생님이 있는 곳이죠. 부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성여 선생님도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들의 사회죠. 그리고 정부의 힘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항상 하는 부분이 청청시야에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리빙랩
그거 새로운 과제 따오는 거지 뭐. 과제 따오고 나면은 그거 기존 사업하고 똑같네. 그리고 리빙랩 야부리 좀 찍읍시다. 그러면은 그거 뭐 리빙랩 했던 사람 있을 건데 한번 찾아봐봐. 항상 노성혁 선생님이 좌절을 하는 이 많은 얘기들은 같이 겪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과제 딸 때에 뭐 하나 대꼬로 들어가는 개념. 스마트 시티의 리빙랩.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현장 주체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참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노성혁 선생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뭐 리빙랩만 제가 늘 여쭤보면 리빙랩 왜 합니까? 저는 리빙랩이 가슴 뛰어 그리고 리빙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늘 저한테 그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노성혁 선생님 대학을 통해 가지고 창업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연계를 묶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네노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기관이 있어요. 정부 기관이 외국하고 인노래도 같이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낮아빠졌습니다. 우리 리빙랩 안 합니다. 우리 리빙랩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노성혁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회다. 노성혁 선생님이 아무도 안 한다 할 때 노성혁 선생님이 이제는 중심돼서 해도 된다. It's time to 유학. 말이 안 되네요. 영어로 한번 하려 했더니 미안합니다. 예, 지금 그 스마트 시티든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리빙랩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막상 그것이 뜨거운 리빙랩이냐라고 했대. 그게 아닌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원주입니다. 지금 제가 리빙랩 네트워크를 할 때 제 1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2회는 지금 마산에서 하고 있고요. 3회는 원주에서 하는데, 원주의 김영미 교수님께서 자고 앉아 그 다음 3차를 준비하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사님, 우리 원주의 여성분들이 리빙랩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다른 쪽하고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뭘 해볼 그런 확장을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거고요. 두 번째가 거기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풀뿌리 활동들이 되어 있지만 그게 또 다른 경직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태주의를 가 있고 조금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은 배신자, 이런 부분입니다. 변화를 참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주에 있는 언니들이 10대 있고 20대가 있고 하지만 원주에 있는 남성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나온답니다. 근데 원주의 20대, 30대 여성들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조사 결과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3회차는 원주다. 원주에서 여성들이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한 부분. 특히 이쪽에는요, 여성들이 또 다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 활발한 부분들을 한번 묶어보자 하는 거고요. 여성들의 활동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는 사회혁신 쪽으로 한 축으로 왔다면 과학기술도 결합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문성도 결합시킬 수 있지 않은가. 원주쯤 된다면 특히 제가 자연쿱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아이쿱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때 120명이 여성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별로 다 아이쿱 지부장하고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발표를 하면서 아이쿱이 지금까지 너무나 역할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한 번 더 도약을 한다면 또 다른 상상과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다. 그 여성분들을 봤는데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전국에 다 했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먹거리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결합이 된다면 아이쿱은 또 다른 도약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리빙랩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연구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음에 원주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느낌이 들고요. 자, 요건 대전입니다. 대전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합니다. 제가 목표가 뭐냐면 대전에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손을 놨습니다. 대전도 만만치 않구나. 너무나도 점잖고 좋은데 각계 약진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대전이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열어보면 그게 여성분들이 진짜 학구열도 뛰어나고요.
사람들도 보통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빙랩이든 사회문제 해결이든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기획한 곳이 대전입니다. 열심히 기획을 하면 그 다음 단계 실행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저는 꿈이 뭐냐면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대전을 리빙랩의 1번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도 상심해가지고 병에 들어누우니까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박사님, 대전은요, 박사님 말한 대로 첫 번째로 절대 못합니다. 다 하고 나면 대전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은요, 끝까지 갑니다. 남들이 다 손을 놓을 때 갑니다. 우리는 그 야구의 응원도 그렇습니다. 다 9회 말 다 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퍼지는 데가 유일하게 대전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첫 번째로 절대 대전을 공연을 안 한대요. 좌절을 한답니다. 일본처럼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꾸준히 부른 데가 대전이랍니다. 대전은 어찌 보면 약간은 저도 항상 대전을 보면서 가장 먼저 경상도 여자가 나가 떨어지는 곳이 대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만치 않는 곳.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대나 한밭대나 충남대 최근에 이렇게 더디가는 대학들이 리빙랩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전이 노잼 도시거든요. 재미가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잼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각각의 별개로 있는 부분을 묶어 나가겠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단녀들 아니고 경단녀나 주부들이 리빙랩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묶어지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리빙랩 코디네이터 교육이나 퍼실리테이터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분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지역을 바꿔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박사님, 자기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반응이 없대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뜨거운데 최근에 제가 말하는 이 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떻든 대전은 굉장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많이 돼 있는데 만만치 않은 곳인데 여기가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내부가 응징력이 좀 부족한 게 저건데요. 최근에 이 대전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모두 다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전도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요. 내년 한 3월쯤에 아마 이것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마산에 2회를 열었는지 윤 단장님은 궁금하시죠? 저는 이 마산을 그냥 또 다른 경상도의 한 도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그 서정주 선생님도 와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뜨거운 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강재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여성들을 응원해주고 묵묵히 밀어주는 저는 우리 강재관 선생님 역할을 너무나도 응원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마산에 와가지고 여기 계시는 부총장님하고 저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분도 여성분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성분하고 시끄럽게 고기를 먹었는데 저분은 조용히 고기만 구워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 차 태워주시고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부산도 그렇지만 그리고 다른 포항도 그렇지만 뭔가 여성들이 잘나는 걸 못 봐요. 잘났어? 그럼 그 사람을 내려누르거나 그리고 그 지휘는 내가 위치야. 내가 센터장이야.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노성님도 알다시피 부산은 특히나 빨간 펜 아저씨들이 너무 많습니다. 리빙랩은 머리로 하는 거. 이거 리빙랩이 아니네. 책상 머리에서 리빙랩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산은 남성들은 잘 보기 어렵지만 항상 남성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봐 줍니다. 항상 정은희 선생님 옆에 정은희 선생님 왔네 그러면 그 뒤에 남성분들이 2분 서 계시거나 3분 서 계시거나 묵묵히 지켜봐 주는 남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공기처럼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요. 이런 지역 정말 귀합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진짜. 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초기부터 저희들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데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오게 만듭니다. 감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리빙랩을 하면서도 다음은 어디에 줘야지라고 할 때 항상 마산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동수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리빙랩 네트워크를 할 때, 포럼을 할 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갔었어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리빙랩은 스토리이고 일종의 소셜 무브먼트거든요.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힘이 마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마산이 또 다른 변화를 꿈꿔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남 리빙랩 1.0이 있었다면 2.0으로 만들어 가라. 그거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R&D가 붙던 아니면 사회혁신 내에서도 또 다른 스토리를 붙어나가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포항에서는 포항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을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자체 그리고 R&D 기관 이런 부분을 묶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부산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여기 봤더니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여기 교수님들이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이나 원주 최근에 이분들이 아까 여성분들이 외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왜? 내부의 남성분들이든 아니면 이런 끈적함을 그리고 서먹서먹함을 외부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풀어주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도시 문제 해결 관련된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리빙랩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이건 지자체 사업이고요. 자, 그러면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교수님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R&D 했던 분들이 사회혁신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협동조합 하셨던 분들이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선생님 지역혁신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계시죠.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랑 같이 만나면서 최근에 뭔가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움직여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교과목 그리고 리빙랩 해커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은 리빙랩 주체로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지자체의 많은 사업, 쓰레기 문제나 도시재생 문제나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활 당사자의 주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모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리빙랩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런 활동할 팀을 만들어 나가고 솔직 챌린지를 해가지고 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여성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이 뭐냐? 아, 어려움 많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나 행정이나 굉장히 남성 중심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바뀌지 않으면 참 그 다음들이 성과를 내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단계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가주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리빙랩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가 리빙랩 활동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인 성과 중심의 부분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그리고 3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하는데 처음 시작하고 계약하고 얼마 안 되면 바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나는 정말 뜨거운 거로 사회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리빙랩 활동일까? 원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리빙랩에 대한 이해보고 나는 이해를 했는데 공무원이 이해를 못하고 공무원은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발 현장에 있는 분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 교수님이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협력을 참 안 해봤어요. 각자 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리빙랩을 해봤던 사람은 그 속에 우리 정은희 교수님이든 약간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저분 정상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각자 도생하고 각지에 야진할 때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왜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그 저 목사님을 왜 저렇게 따를까 할 때 그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딱 얘기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땀을 흘려야 되고 뭔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지역이 되는 곳은 누구 몇 명이든 뭐든 리더십이 하기 위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내 문제 풀고 했지 누구하고 소통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리빙랩은 기본이거든요. 리빙랩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이 문제도, 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은 이 문제도 3시간이든 5시간이든 한 번 마음껏 얘기하고 나면 철천지 왼수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풀려가는 모습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는 분들은 리빙랩은 기적입니다라 얘기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리빙랩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빙랩의 마인드로 그 양반은 그 현장을 풀겠다고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별게 아닌 문제가 그 양쪽 그 쪽이 몇십 년간 말을 못하게 만들 그런 거였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들의 참여나 권한 부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대 필요성을 알고 있느냐. 일부의 경우는 한 번 경험했던 사람은 외부 협력가의 필요성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해봤던 사람, 이걸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몇 명 안 된 사람은 리빙랩은 내 거야. 내가 시작했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공유를 안 해요. 아, 그럴 때는 정말 저는 답답한데 왜 저러실까? 자, 이런 부분이 일부 지역도 보이고 있고요. 외부 네트워크하고 연계를 경험한 교회는 더욱 확장되기를 굉장히 고대하는 부분을 보입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지역 내에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경남대가 있다면 R&D하고 B&D의 만남,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 있는 주체들하고의 결합, 그리고 내가 이거를 현장에 있으면 정부와하고의 결합, 지자체하고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단계인 거죠. 자, 최근에는 그 돌봄 케어나 환경 분야에서 일부 분야이기는 하지만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랩 야부리를 했던 몇몇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 내에서 서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단계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역량의 필요성. 최근에 이 교육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나주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갔어요. 근데 27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25명이 80시간을 갖다가 교육받아가지고 어제 수요를 받는 거였어요. 퍼실리테이터 그 수요를. 그런데 그 교육을 맡았던 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모든 분들이 현업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80시간을 갖다가 교육을 받지? 9월 달부터 교육을 했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리빙랩이 뭘까? 퍼실리테이터가 뭘까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25명을 받으면서 눈을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그 리빙랩 하고 있는데 ICT 분야에서 리빙랩 하고 있는데 박사님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리빙랩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기술적으로 가 있었고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을 너무 좁혀버립니다. 이거는 리빙랩 박사님이 얘기 들으니까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건데. 자, 그러면서 최근에 대전, 그 다음에 그 나주 이런 쪽에서 그 지자체 사업으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하면서 여기 있는 주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자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당신들 성향에 맞게 좀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무원 교육에도 리빙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급, 7급, 그 다음에 고위단 다 교육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공무원들이 리빙랩 교육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 리빙랩 교육하면은 해외에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연수가 없으면 안 할 것 같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거 아니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최근에는 일회성을 넘어서 어찌 보면 다각화되어 있고 심화된 교육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세대 주자와의 그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요. 그 대학 교과목이나 해커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리빙리 야부리 주자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에 대학생 그 해커톤 대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특강을 하면서 여기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리빙리 야부리 주자로 모시겠다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거의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장기 전망에 따라서 근데 재밌는 거는 대학생들이 리빙리 코디네이터나 퍼시텔리터의 교육을 얘기했더니 누구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직업이 맞나요? 폐해가 되나요? 장기적으로 이걸 새로운 뭔가가 되나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최근에 이 부분 보시면 대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 고대입니다. 고대의 해커톤 대회. 안암동은 제가 고대를 나왔지만 절대 안암동하고 대학이 교류가 없었거든요. 안암동하고 얽히면 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안암동하고 얽히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쪽으로 되고 있고, 요거 아까 방금 했던 게 요겁니다. 대전에서 아산하고 묶었더라고요. 묶으면서 해커톤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자, 정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리빙넷과 젠더를 얘기하지만 여성의 비율을 어떻게 늘릴 건지 아니면 뭐 여성들이 뭘 할 것인지 이거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돌봄이든 뭐 환경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제도든 이런 부분이 다 함께 바뀌어가야 돼요. 지금 원사이드를 하나 꼭 집어서 고쳐도 언제든지 그거는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걸 움직여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체들이 얽힐 필요가 있겠다. 지금 오늘 만난 이 자리는 이 문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협의체 구조의 느낌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스케일을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오모타의 정책 전환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동안 했던 복지나 교육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거의 원사이드로 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탑다운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여성을 얘기하고 젠더를 얘기하지만 젠더는 이 쪽에서도 요만큼이에요. 점도 존재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확대가 될 그것도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는 한계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을 슬켜낼 수 있는 서로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을 얘기하지만 여성들의 삶의 질, 여성들의 뭘 얘기하지만 이건 R&D와 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산업이랑 엮여져야 되고 그리고 돌봄 문제랑 엮여져야 되고 노동 문제랑 엮여져야 되고 다양한 부분하고 엮여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협력이든 혁신이든 이런 부분이 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는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책임도 제도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묶어 나가는 시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필요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 하나가 카톡에 방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협력의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학인 R&D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문사회 간에 묶이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지역별 리빙넷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리빙넷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리빙넷 네트워크가 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포럼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엮어지고 내부 내에서도 해야 되고 외부에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성의 역량, 리더십을 이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빙넷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빙넷 코디네이터 교육을 딱 끝마치고 나면 당신이 코디네이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입장을 엮어야 되는데 이쪽 입장을 엮어 나갈 때 나만의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퍼실리테이터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조정해주는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여성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요구하는 부분이 실력입니다. 실력 그리고 역량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린다. 엊그제 제가 어제 나주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이게 딜이 안 된다. 내 얘기를 듣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그 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주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저는 마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이런 안목지나 형식지 이런 부분들을 엮어낼 수 있는 이런 그 학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리빙넷과 젠더 포럼을 하면서 몇 분의 발표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젠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젠더로 들어가는 순간 폭망합니다. 여성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 다이렉트로 그 문제를 풀겠다가 들어가면 기존 부분하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회 전략.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스리 쿠션으로 흔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그 여성 활동했던 분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셔요. 리빙랩은 이 부분을 비켜나가면서 전체를 흔들어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왜? 리빙랩 자체가 협력의 모델이니까 남성과 여성이 협력되지 않으면 안 되고 민산 학연 간이 협력되지 않으면 안 되고 협력의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동안 딱 막혀 있었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 저는 이런 우회 전략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형평성이나 이런 개념들하고 서로 엮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젠더를 얘기하더라도 이 큰 개념 속에 엮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 개념 안에 17개의 목표 안에 젠더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지속 가능성만 추구를 해도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얘기들이 다 풀려져 간다고요. 이런 부분하고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스토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부분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 돼가지고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은희 교수님이든 우리 여기 제시든 여기 서정조 선생님이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성공 전략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공 이야기를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여성들에게 리빙랩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구나. 또 다른 모델이구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도나 인프라 부분이 필요하죠. 유엔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는 그냥 외국에서는 그걸 두고 지금 정책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우리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는 목표일 뿐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실질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법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공공 부분의 사회적 가치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성성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정하고 실질화하고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그린 뉴딜이나 이런 사업에 아까 사회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사회적 가치가 들어와주면 당연히 여성적인 이런 부분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기존 가치하고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지 새로운 가치하고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지 스토리랑 어떻게 묶어 나갈 것인지 또 한쪽으로는 기존 큰 정부 사업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얘기들은 요 하나의 점으로만 얘기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점과 점을 연결시켜 나가고 또 다른 하나의 규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권하고도 결합시켜 나가고 기존 제도권을 흔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 또 하나가 이제는 이례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된다. 플랫폼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 노성현 선생님하고 저하고가 한번 신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이 젠더 부분도 그러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젠더에 머물지 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뭐 다 아시겠지만 블로그 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성으로서의 얘기 그리고 다음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이 리빙랩을 뭐로 볼 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